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 방송 난 알아야 난생 이천입니다. 반가. 와, 어제가 입추였나요? 어저께 삼계탕을 먹었나? 어저께 농업기술센터에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삼계탕을 주시더라고요. 어저께 입추였을까 아마도. 왜냐면 느낌이 틀리지 않아요? 덥긴 더운데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라고요? 5일 들어갔더니 그 전날까지는 들어가서 5발자국 딱 걸으면 땀이 쫙 풀만 뽑아도 쫙. 근데 오늘은 제가 풀 뽑고 걸어가서 한 바퀴 돌고 풀 뽑고 30분 지나니까 땀이 살짝 나오려고.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확실히. 저는 그 피부로는 못 느끼는데 몸소 그냥 땀으로 느낀다면 땀으로 테스트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위는 갔다. 이제 태풍만 이제 조심히 무사히 건너가면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난들도 이제 여태까지 여름을 잘 지냈으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난들이 어떻죠? 찬바람 솔살살 불면서 난들이 이제 막 폭풍 성장하고 아주 좋아지고 막 이럴 시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여튼 여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려고요. 물을 주는데 부작 같은 경우 이제 스프레이로 주는 거고, 노출된 뿌리에는 우리가 스프레이를 주잖아요. 그리고 화분에는 제가 스프레이 하지 말라고 하고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자, 이렇게 물을 담아 놓고 관주 물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붕붕붕 떠다니죠. 이렇게. 안 먹어. 그게 계속 먹어요.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 뿌리가 변화되면서 변화된다. 그리고 뿌리가 파래지기 시작하면서 이끼에 살살살 먹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라앉히죠. 그래서 얘가 완전히 다 가라앉고도 한 2, 3분 정도 있으면 물을 또 흠뻑 먹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가라앉으면 아직도 못 먹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동안 2, 30초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 먹은 거죠. 그럼 2분 정도? 길게는 2분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충분히 먹었다고 봐요. 그럼 지금도 보시면 딱 빼면 물이 지금 여기까지 먹은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파란 거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여기 파란 거 보이죠? 이렇게 물 먹었어요. 근데도 볼 때 아직은 덜 먹었어요. 근데 보통 저희들이 물 주면 이 정도만 먹어도 다음 물 줄 때까지 견디긴 하는데, 이렇게 주는 게 좋은지 샤워기나 위에서 이렇게 따라서 좋은지, 그래서 물이 쭉 빠지게 주는 게 좋은지. 근데 보통 난을 키울 때 다들 뭐라 그러죠? 자, 일주일에 한 번 물에 푹 담그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동양난은 뭐 2주에 한 번 물에 푹 담그세요는 사실은 1차적인 거는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그냥 매장이나 이런 데서 귀찮잖아요. 물어볼 때, 이거 뭐 설명을 해서 물을 먹고, 말랐다가, 뭐 동양난 같은 경우는 살짝 말랐다, 허접난은 살짝 말랐다 말가 하고, 뭐 카틀리아는 완전 말랐다 주세요라고 하면 입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끔씩 물에 그냥 푹 담궜다 주세요. 왜? 이러면 그래도 죽지는 않고 그냥 가니까. 근데 사실 보면 저명관수를 하면 편하잖아요. 편하고 이렇게 줬을 때 물을 흠뻑 먹어서 내가 물을 많이 줬는지, 이건 지금 플라스틱 팟에 있으니까 물을 많이 줬는지 안 줬는지 먹었는지 알 수 있는데, 이게 토분으로 돼 있으면, 도대체 토분 안에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팟은 가벼우니까 물을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 들었으면 무게 차이가 엄청나요. 들어보면 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토분은 그냥 토분 자체가 무거워서 물을 준 거나 안 준 거나 무게 차이는 있지만 손으로 느끼기 힘들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담궈 놓고 한 5분, 10분 두시라고 해요. 그리고 빼면 물은 확실히 먹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물을 먹을 때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 혹시라도 여기에 병반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뭐 곤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병에 걸려서 곰팡이나 세균성이 있는데 얘를 담갔다가 뺐어. 그럼 분명히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병균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집어넣으면 우리 감기 걸린 사람끼리 뽀뽀하든가 얼굴 비비고 막 침 튀긴 거하고 똑같이, 그것보다 더 심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성이 있고 건강한 애들은 뭐 걸리지 않겠지만 대부분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농가들이 저면 베드라 그래서 전체 물 주기가 힘드니까 그 베드 시설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이에다가 요만큼 높이로 하고 거기다 물을 채워요. 아니면 통째로 활안에서 가져가서 다이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안 하게 된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병 때문에 그래요. 병이 안 걸리면 싹 다 걸려요. 첫 번째는. 그래서 담그지 않고 요즘은 가면서 기계가 물을 쭉 주는 거죠. 그렇게 주는 게 있고. 그래서 심을 때 내가 저면관수로 해서 물을 주면 턱 가득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라는 이유가 그냥 물을 주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그럼 턱이 없으면 물을 주면 여기 가득 찼으면 그냥 흘러내리는데 턱이 있잖아요. 일단 그 턱을 만든 거는 물을 딱 주면 턱이 이 정도 턱이 있다가 물이 서서히 내려가죠. 예. 그러니까 그냥만 먹어. 근데 바크는 턱이 있어서 소용없어. 물 주면 쭉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저면관수 하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에 담그라고. 내가 이제 건강할 때는 상관없어서 웬만하면은 저도 가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이게 좋으니까. 근데 사실은 진짜 좋은 거는 일일이 갔다가 샤워기로 쭉 한번 주고, 못 먹어요, 한 번에. 그러면 물기가 잠시 후에 있으면 살짝 먹으면서, 여기 입자, 기공이 다, 이렇게 구멍이 물에 의해서 막혀요. 물이 쑥 안 내려가고 다시 한 번 주면 흡수가 잘 되고 또 제가서 3번 정도 샤워기를 쭉 줍니다. 농원에서는. 이렇게, 농원에 있는 거 어떻게 다 담궈요. 그렇다고 바이러스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곰팡이 균이나 세균성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주면서 채워서 병이 되긴 하지만, 병이 옮겨가긴 하지만.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담궈도 된다. 대신 병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담그지 말고 별도로 하고, 물도 이렇게 하다가 몇 개 정도는 바로 빼는 게 좋다. 특히, 한여름이나 병이 많을 때는 항상 조심해서 병을 관찰하고, 혹시 무름병이나 환자 이런 거 있으면 넣었다 빼는 것보다는 위에서 주는 게 좋다. 라는 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면시비하고 관주 있잖아요. 비료줄 때. 관비라고 하죠. 이렇게 물에 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에 타서 이렇게 연면시비 한 거하고 물에 타서 준 게 어떤 게 더 좋아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또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스프레이로 뿌리는 거는요, 사람으로 치면은 링겔을 맞든가 피부에 로션 발라갖고 바로 그냥 흡수되는 거예요. 피부는 매일 바르니까 괜찮지만, 흡수되면 식물 같은 경우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냥 오랫동안 농사 졌던 느낌으로 보면 오늘 연면시하면 내일 달라져요. 광택이 나고 그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흡수율이 빨라요. 대신에 표면으로 기공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흡수 못합니다. 특히 낮에는 보다는 밤에나 새벽에 줘야지 효과가 있고, 한낮에 줘봐야 뭐 기공도 안 열었으면 효과가 없고 흡수 안 하니까 그런 게 있지만 급하게 빠르게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관주는 뿌리로부터 충분히 먹어서 얘가 물을 먹은 양만큼, 왜 스프레이로 먹었다면 요만큼 먹었는데 물에 담궜으면 적어도 이 물이면 컵 하나 정도는 흡수했을 거 아니에요. 컵 하나 정도가 양분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훨씬 더 효과는 좋은데 효과가 바로 나오진 않죠. 그래서 그런 오늘 말씀드리고, 이해하시겠죠? 물 주는 거. 관주,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스프레이나 이렇게 물을 뿌려서 주는 거하고 이렇게 담아서 담그는 거하고 장단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일일이 이렇게 담그지 말고 이렇게 해서 주시고, 가정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담궜다 빼고 담궜다 빼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플랜트 커버 얘기를 했어요. 일일이 가정에서 실내에서 키우기 너무 어려우면 통기도 되게 중요한데 그건 한여름 정도고, 나머지는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식물에 이런 커다란 컵 하나씩 두는 거예요. 너무 깊이 말고. 그러면 통기가 안 되니까, 이런 컵인데 높이가 이 정도야. 그럼 이렇게 넣어. 그럼 물 어떻게 줘요? 이렇게 다 넣어놔. 그럼 습도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만한 통에다가 다니면서 물 쭉 버. 요만큼 버요. 쭉 다 버. 그 다음에 1시간이나 내일 정도 있다. 내일도 괜찮아요. 5분, 10분이나 1시간 정도 있다가 물이 충분히 먹었잖아요. 나머지 물은 버려도 돼.
근데 그 정도도 안 버려도 딱 타보면 아 얘가 물을 완전히 말랐을 때 다 먹었을 때 양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자 이게 없었으면 좀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요만한 좁으면 안 된다 했어요. 통기가 안 되니까 프렌트 커버가. 그럼 요만한 플라스틱에다가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 물을 여기다 채워. 가득 채웠어.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여기 플라스틱 있으니까 좀 갖고 볼까? 제가 하는 김에 그냥 말로 하는 거하고 화면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실내에서 키울 때 관주를 하면서 병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요런 컵을 다 두세요. 그러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실내에서 키울 때 물 주기 힘들면 이렇게 올려놨죠.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자체가 습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조함을 이겨내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물 줄 때요. 얘는 지금 물 먹었으니까 다른 거 해볼까요? 자, 얘도 먹었네. 가벼우네. 너도 먹었네. 얘들 먹었죠.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감이 안 오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놔둬야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그러면 물을 이렇게 주면 물 줄 때 되면 이렇게 줘요. 자. 이렇게 줘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것 좀 많은 편인데 이 정도 주잖아요. 주고 나서 한 30분이나 1시간 있다가 가보면 남아있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거 양 계산해서 빼면 아 얘는 요만큼 주면 딱 흡수하는 양이야. 그러면 뭐 덜어낼 필요도 없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내가 물을 딱 줬는데 높이가 요 정도 높이까지 주고 줬더니 물이 요만큼 남았어. 그럼 그만큼 빼고 나중에 줄 때 완전 말랐을 때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물 딱 없어지잖아요. 밑에 조금 남았을까? 그럼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가끔씩,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끔씩은 이렇게 해서 샤워기로 가져가서 한번 싹 흠뻑 줘야 돼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류 직접. 그러니까, 비료를 줬는데, 비료가 계속 남아있어요. 조금씩 누적되다 보니까, 여기 이 자체에 비료가 흡수 못하고 누적되어 있는데 건강한 애들은 다 흡수해요. 근데 잘 못 크는 애들은 더 남아있어.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농도가 진해지죠. 그러면 식물체는 삼투압에서 여기 농도 진하고 여기가 흐리면 이 물을 빨아서 올리는 거예요. 저 높이까지. 설탕물하고 맹물 있으면 설탕물 쪽으로 가듯이. 근데 여기 밑에가 비료가 진해지고 아니면 산성화되든가 pH가 낮아져 갖고 오래되고 토양이 이제 오래되면 관엽도 마찬가지고 부식되면 여기가 높아져요. 일단 농도가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게 뺏겨요. 그래서 키우다 보니까 여기가 허해. 바크도 허연 게 보니까 염류집접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물을 줬는데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식물이 말라. 희한하게 말라 들어가. 그럼 뭐냐면 식물은 우리처럼 밥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농도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설탕물이고 여기가 일반 물이면 이렇게 가요. 아시겠죠? 여기가 소금물이고 일반 물이면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가 식물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물을 줬어. 그럼 물이 이렇게 가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기가 농도가 진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걸 탈수 좀 빼서 뿌리가 다 마르고 서서히 입이 비틀어지고 뭐하고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이제 염류집접이나 산성화 됐은 토양에서 그렇게 될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잘 아시면 식물을 키우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덴드로비움 와셀리아이는 다들 아시고 키우기 쉽죠? 생긴 것 자체가 이렇게 선인장처럼 생기고 이렇게 생겼고 잎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건조하면 강하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을 습하게 키운다든지 분위기 이렇게 큰 데 넣으면 무조건 죽어요. 차라리 이렇게 큰 데 심으면 꺼내서 뿌리 없이 그냥 매달아 놓고 매일 스프레이 해주는 게 사는 거죠. 그래서 부작이나 이런 애들은 분이 깊지 않게끔 해서 빨리 말릴 수 있게 키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딱 봤을 때 겨울에 어떻게 해요? 당연히 따뜻해야 돼요. 너무 추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 보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가시처럼 생겼으면 빛은 어떻게 해요? 빛은 좀 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늘에서도 크긴 하나 반양지
조금 더 햇빛이 센 게 좋다.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은 반드시 있잖아요. 난초라 함은 일반 식물과 완전히 틀려서 일반 관엽도 물을 계속 주면 썩어요. 호흡할 시간이 썩습니다. 근데 난초는 착생이기 때문에 더더욱 물을 주고 나서 반드시 하루나 최소한 하루나 이틀, 3일 정도 말리고 다시 줘야 되는 주기를 반복해야지 뿌리가 튼튼하지. 계속해서 물을 주면 죽습니다. 단 이렇게 있는데 샤워기로 틀어요. 365일 물이 계속 흘러. 뚝뚝뚝뚝뚝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죽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잘 자라요. 새로운 산소가 계속 공급되고. 그래서 저희 농원에 예전에 어떤 때 똑같이 키웠는데 어디 갔는데 막 이렇게 튼튼한 애가 있는 거야. 가보니까 거기 위에 구멍이 나서 물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똑 떨어지니까 거기가 식물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 폴리트라이컴은요, 이거 폴리트라이컴은 사실 이렇게 저희도 분해에 심어놨지만 이게 놔두면 무조건 쓰러져요. 근데 분보다는 얘는 무조건 부작을 추천드립니다. 분해서 하면 일일이 지주 잡다가 정신사나워, 아니면 분해서 이렇게 늘어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는 이렇게 풀러서, 여기 보면 풀러서 이렇게 늘어뜨렸을 때 굉장히 매력스럽고, 요새 뭐 박질환도 많이 유행하고 했을 때 그런 느낌이, 이게 진짜 사슴뿔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 선 있죠. 선이 굉장히 아름답고, 꽃이 제가 뭐라 했어요? 꽃 너무 이쁘다 그랬잖아요. 꽃 핀 거 받으신 분들에게 꽃 보기도 전에 또 졌네 이렇게 하겠지만, 대신에 1년에 한 2번 정도 핍니다. 봄, 가을 정도 피고, 꽃이 폈을 때 너무 이뻐요. 꽃도 피고 향도 정말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꽃이 피지 않았을 때도 선이 이뻐서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잎선을 하는 거고, 얘도 생긴 거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뾰족뾰족하죠? 그러니까 빛이 너무 반그늘보다는 반양지 쪽이 좋다는 거. 그리고 얘도 따뜻해야 돼요. 덴드로비움이지만 따뜻하게 키워야 되는 그런 품종이다. 그 다음에 핑크 스카이. 이거 보통 댓글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댓글에 파피오 너무 어려워요. 그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피오는 이렇게 보면 단경성, 이거 반단경성이에요. 크다가 좀 새끼를 잘 치는 편이라서 칠 때는 옆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호접란처럼. 그래서 완전 단경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단경성은 뭐 그렇든 복경성 아니고 그렇게 키우고, 대부분의 파피오는 지생란입니다. 그리고 일부가 반지생, 그러니까 착생하고 지생의 사이가 있고요. 그러면 안반에도 있는데 거의 지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난이지만 관엽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파피오를 키울 때 실수하는 거는 물을 너무 말렸을 때. 파피오는 절대 물을 바싹바싹 말리면 안 돼요. 그래서 파피오 식재는 어떻죠? 난석에도 괜찮고 배양토도 괜찮고 피트모스도 괜찮아요. 통기만 조금 확보됐는데 물을 약간 보습 능력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파피오 키울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파피오는 토분에서 절대 키우지 말라 그러죠. 만약에 토분에서 키우려면 유약이 발라져 있는 토분이 있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 그런 토분에서 키웠을 때 더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피오는 뿌리가 이렇게 도는데 옆으로 퍼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분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좋습니다. 높은 게 좋고, 그 다음에 파피오는 잎 자체가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완전히 반그늘입니다. 반그늘에서 좀 더 그늘도 괜찮아요. 그래서 빛이 세면 무조건 잎이 노래지고 탈수증이 있고 마르기 때문에 파피오를 못 키우시는 거고, 꽃이 안 펴요. 나는 무럭무럭 잘 큰데 안 피우는 거는 제가 보니까 파피오가 품종마다 잘 피우고 못 피우는 게 있긴 하지만, 파피오는 그래도 비료가 어느 정도 있었을 때 꽃을 더 잘 피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파피오 피울 때 또 인산질 위주로 막 주진 않아도 돼요. 얘네들은 그렇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세력이 좋으면 무조건 꽃이 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피우면 잘 키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파피오 페드름을 키울 때 좀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피오 페드름은 매년 분갈이를 해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일반 식물보다, 일반이 수태 수명이 3년, 이거 바꿨으면 2년 반이면 2, 3년에만 갈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5년 만에 갈아도요, 약간 부식된 토양에서 잘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갈아도 됩니다. 저희도 이거
분갈이 한 지 최소한 5년 내에서 6년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갈 때가 됐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틀리아 프레오탈리스 카디오탈리스라는 이 품종은 받으신 것처럼 받으실 때 이렇게 반점이 있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탄저병이 있었다고, 탄저병이 완전히 멈췄다고는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잘 지켜보다가 그냥 요게 좀 번진다, 느낌이 번진다 그러면 바로 잘라주고, 나는 애초부터 이런 게 있는 게 너무 싫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샘플이에요. 하나, 둘 제끼고, 여기 셋 제끼고, 그죠? 셋, 넷, 이 정도 자르면 이제 깔끔해지나요, 그죠? 이 정도 이렇게 여기 마디, 이건 너무 바삭하게 자르지 말고 되니까 중간 정도 이렇게 잘라서 그냥 키우셔도 되는데, 저는 이대로 키우는 거를 시길 바라고, 얘네들은 추위에 약하고 햇빛은 반그늘입니다. 그리고 생긴 것보다 건조한 거 잘 견뎌요.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서 잘 견디고, 수입 들어왔을 때 이거 저희 거를 사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방송 보시면서 공동구매든 뭐 여기서 들어올 때 수입해서 바로 들어오는 거는, 뭐 다른 카틀리아들은 좀 더 저렴하고 좋은 거 있으면 수입한 거 바로 사셔도 돼요. 문제는 큰 문제 안 생기는데, 이 종류는 그냥 보내려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래서 적응한 거를 사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틀리아 골프쇼 뷰티 그린잼은 일반 카틀리아하고 똑같이 키우면 되고, 지금 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분 뽑아서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이거 한 2, 3주만 있다가 그냥 분갈이 하시고, 조금 작은 편이고, 여기서 많이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이거 저희도 꽤 오래 키웠는데, 얘를 키우면 꽃대 나오려도 안 나오고 또 잎이 나오고, 꽃대 나올래 또 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일단 이 품종 자체가 그런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꽃이 나오는 시기에 지금처럼 서늘하게 나올 때 있죠. 서늘해지는 시기에 꽃이 1년에 뭐 얘는 봄, 가을, 겨울 이렇게 지 멋대로 피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때 나오고 온도 편차가 많이 심하지 않으면 꽃이 달리고요. 그러지 않으면 크라운 같이 올라오다가 잎이 생겨요. 그래서 또 잎이 생겨. 그리고 꽃대에 달리는 게 있는데, 그거는 못 키우셔서 그런 게 아니라 얘 성격 자체가 좀 그렇다. 그래서 꽃 피는 시기가 온도가 좀 높고 그럴 때 피는 그러고, 서늘할 때 피면 그런 게 좀 덜하다. 그리고 또 제가 해보니 어렸을 때는 올라오다가 꽃대 나오다가 안 나오고 또 올라올 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등치가 크시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핍니다. 그래서 주문하신 분 중에서 카니발 키즈 골프잼은 왜 그런가요? 그럼 질소비를 더, 인삼비를 더 많이 줘야 되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틀리아 시닝 스트라이트 핑크 레이디는 6번이죠. 시닝 스트라이트 핑크 레이디도 보면은 분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기 보면 이제 한계점이었죠. 여기 넘어가는, 여기 한계점이 와서 더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뭐 넘어갔다고 해도 카틀리아는 죽지 않으니까, 그리고 식재도 다 이상 없어서 그냥 뽑아서 요거보다 조금, 요만큼.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요만큼이 아니라 요만큼 양쪽으로 손가락 하나 맞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앞으로 당기기 때문에 손가락 2개 정도 공간이 나오죠. 무슨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다 넣었을 때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 손가락 하나 반 정도잖아요. 그럼 이렇게 힘을 한 여기가 일로 붙여요. 그럼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그죠?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가 일로니까 2개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분갈이 하시면 되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식재 교환 다 필요 없고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IG 90919293은 7 9일 10까지 번이 없지? 하여튼 뭐 다 같으니까. 여기 있나? 요거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여기 있구나. 아직 제가 이걸 꽃을 본 적이 저도 없어요. 라비아타. 근데 정말 이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벤트 할 때 얘네들이 생각보다 인기 없었어요. 신기하게. 얘는 인기 많았어요. 10번은. 7, 8, 9는 제가 이제 다 비슷할 수 있으니까 하나만 고르셔도 3개 사셔도 된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거 직접 꼭 보면
진짜 이쁜데. 왜냐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올해는 못 보고 내년에 무조건 꽃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분이 다 여유가 있어요. 잎은 큰데 다 여유. 내년 봄까지 순 하나 받는다 해도 여유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키우셔도 되는데, 또 가정에서는 이런 분도 있어요. 아무리 슬립분의 이런 틈새 사이까지 이런 측면에도 다 통기성 있게 만들고 여기도 이렇게 통기성 있게 해도 너무 안 마릅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뽑아서 토분으로 옮겨주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깊은 분 하지, 이렇게 깊은 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비료 보니까 여름 지나면서 한 번씩 지금 올려주셔도 돼요. 지금 소리가 뭐냐면 오스모코트가 다 터지네요. 이렇게 다 터지잖아요. 그래서 오스모코트 자체가 이미 수명을 다 했네요. 그래서 비료 그냥 얹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스텔리아 모시아이 세미 알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분에서 들어가는데 토분이 아니라 제가 영상에서 토분으로 보여드렸는데 잘못했어요. 알바인데 세미알바. 그 세미알바를 따로 드렸거든요. 전화 드려갖고 조금 더 또 작은 사이즈 제가 실수해갖고 전화 드리고, 아니면 좀 더 큰 사이즈 있으면은 큰 사이즈 그대로 드리고, 그러지 않으면 전화 드렸어요. 드려서 좀 더 작은데 하실 거냐고 했으니까 그거는 그 플라스틱 분이 작게 있어 심은 거는 그 화분에 그대로 그냥 키우셔도 됩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는 그런 데서 키우는 게 토분보다 더 빠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크레아나 EC, EB는 12, 13번이잖아요. 요거는 13번이면 얘는 어차피 분갈이 해야 돼요. 지금 사이즈가. 그리고 얘는 보면 이미 넘쳐서 분갈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오늘 선선해졌으니까 이제 지금쯤이면 분갈이 이제 시작해도 되고, 나는 그래도 좀 불안해요. 그러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그대로 빼서 토분에 심으시면 되는데, 얘를 그대로 뺐을 때 이렇게 보시면 뿌리 밑에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얘를 이렇게 뺐을 때요. 안 빠진다. 이렇게 빼면 반드시, 저희는 통기나 농원에서 물을 스프링클러로 한 30분, 40분 주니까 이제 바크를 썼는데, 바크 다 털으면 높이가 맞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 오키디아 톱은 다음 주에 나와갖고 이제 판매 또 할 건데, 오키디아 톱분에 심으실 분들은 요거, 바크 다 털고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수태는 그대로 써도 돼요. 대신 바크는 다 털어서 심으시고, 꽃은 지금부터가 이제 꽃이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준비해서 나오면 이제 꽃눈이 트기 시작해서 빠르면은 11월 말, 그다음에 더 빠른 애들은 12월 말, 그다음에 1월, 그때까지 2월 이렇게까지 피니까 그때 꽃 나오시면 좋은 거고, 그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14번, 15번도 14, 15번은 이게 토분이 있잖아요. 요거 분 갈아야 돼요. 이렇게. 이거 갈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여기서 키운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수태 수명은 그러면 1년 반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분갈이를 할 건데 한 번 더 안 하고 한 3년 정도 갈 거다 그러면, 여기는 안에 있는 수태 깨끗하더라도 좀 털고 갈아서 가시고, 그러지 않고 나는 또 한 번 더 가고 다음에 갈 거다 그러면 그냥 덧대서만 하시고. 왜냐면 수태 수명을 3년, 평균 봤을 때 3년 봤을 때, 지금 얘가 뉴질랜드 수태니까 1년 반 정도, 1년 반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큰 분으로 안 가고 살짝만 큰 분으로 한다 그러면 1년 뒤에 어차피 분 크기 때문에 쉽게 갈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꺼냈는데 이렇게 수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덧댔잖아요. 그럼 다음에 분갈이 하실 때는 또 여기만 털어도 되고. 근데 내가 상태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깨끗해. 수태가 뉴질랜드 수태가 그 브랜디드나 A, 트리플 A 이런 건 애들이 제가 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들어올 때마다 품질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가 품질 되게 너무 좋은 걸
좋은 품질로 심었더니 멀쩡하다. 그러면 뭐 분갈이 할 때 숲에 안 털어도 되는 거고 그렇게 키우는 거고요. 이거는 저는 말씀드렸지만 색이 워낙 독특해서 이게 이건 모양보다 나올 때 정말 없는 색깔이나 파스텔 톤의 좀 독특한 색깔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크리아나 플라미아가 16번이죠. 요거는 들어와서 진짜 처음에 수입해서 바로 좀 판매하려고 했는데 들어올 때 진짜 이렇게 들어왔어요. 진짜 이거 너무하네 들어와서 이제 큰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요대로 내년까지 그냥 키우시는 거 추천해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할 때마다 그렇게 눈이 얘기하는데 큰 화분에다 작은 거 심으면 정말 키우기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나 그래도 크던데 그럼 뭐 그때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 키우는 실력이 있으셔갖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분은 절대 큰 분을 안 쓰는 게 무조건 좋다. 여러분 갈더라도 그냥 키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틀리아 오크리아나 플라미아 했고, 그다음 브라질리언 주얼리드 토분은 받으셨을 거예요. 그 토분에 있는 거 건들지 마세요. 그거는 분갈이 하고 싶어도 그냥 거기서 순 나와서 꽃대 보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려요. 한쪽 나와서 내년에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는 그래도 싫어. 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요. 난 그래도 싫어. 다음 나오는 거 넘어가면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은 이거 화분을 붙이잖아요. 여기다. 여기를 쓸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 그래서 스테를 또 채워.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저는 생각할 때 안 가도 내년까지 있어서 꽃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굳이 분을 갈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거 분 갈 때 스트레스 많이 안 받게 하는 게 뭐죠? 물에다가 흠뻑 담궈서 뿌리하고 물이 꽉 먹어서 그럼 뿌리도 야들야들해서 잘 끊기지도 않고 수분을 저장한 상태에서 분갈이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덜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분을 가는데 이거 딱 보면서 진짜 이거 토분이라서 더덕더 붙어갖고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진짜 이 안에 뿌리가 다닥다닥 있어 또 뿌리를 딱 뜯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뜯어지면 가슴이 아파 이러지 마시고 물에 풍분히 불리면 토분이라는 건 보이지 않게 플라스틱 분은 이렇게 뿌리가 붙어 있으면 쭉 누르면 떨어져요. 근데 플라스틱은 그렇지만 토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입자가 작은 입자들이 그 뿌리하고 해서 뿌리가 다 살짝 이렇게 겹치게 들어가 있어갖고 다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떨어지냐면 물에 푹 불리면 자동으로 툭 떨어져 뽑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마지막에 카틀리아 멕시코 멕시마티폰데 멕시코래. 멕시마티포를 빨리 읽으려고 그러니까 멕시코가 나와요. 멕시마티포는 그냥 그 상태 되게 좋거든요. 그냥 분만 가세요. 갈아서 스타트해서 분 가르시면 예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게 질문들이 이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병들도 많고 하는데, 한번, 그러니까 제 영상 이렇게 보실 때, 과거 영상을 한번 좀 답답하고 좀 길더라도 한번 꾸준히 쭉 보시면 딱 감이 딱 오거든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좀 쉬워져요. 그래서 그런 옛날에 저희 병해충이나 이런 관련된 영상 돌려서 한번 보시는 거 이렇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도 그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제 방송하면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난파라의 제거법이라고 그러고 대충 햇빛, 온도, 이거, 햇빛, 온도, 이러고 맨날 그냥 끝나요. 그러지만 자세하게는 할 수 있지만 제가 구입하신 분들, 보통 분들은 이 난들을 구입해서 그냥 정보만 있으면 키우실 수 있는 분들이 보통 사세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보다가 충동 구매로 나 갑자기 저거 이뻐 사고 싶어 이러지 마시고 제 과거 방송이나 기초 때 보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그때 구매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2024년 8월 5일 월요일 난 재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따 드릴 거고,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